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말 우리 두 분의 매니저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요. 한 4시간 전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 본인의 SNS에다 많은 글들을 좀 올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또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분석들을 좀 보면 대부분이 다 트럼프의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어떻게 할까요? 이 트럼프의 타코냐 아니냐를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보면 또 트럼프 마치 다중인격처럼 다른 사람처럼 좀 변신해 있네요. 네. 일단 주말에 굉장히 좀 불편했을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장 대응의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미국장이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조정에 이제 빌미가 된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과 최근 랠리를 이제 주도했던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조정폭이 상당히 좀 컸었기 때문에 컸죠.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갖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들고 가긴 들고 가는데 과연 이걸 이제 언제 또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계셨을 거거든요. 엔비디아나 TSMC, 뭐 AMD, 최근에 뭐 인텔도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도 그런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타이밍을 좀 조율하던 찰나에 말 그대로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좀 재점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금 하락했다. 다만 뭐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월가의 대부분 분석가들은 또다시 이제 타코 트레이드를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SNS에 올리기 전에도 주말 내내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분석가들은 우리가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0%가 넘는 뭐 140%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155. 폭탄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발효되는 시점을 11월로 잡아놨잖아요. 당장이 아니라 왜 11월이냐. 10월 말에 원래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있죠. 참석을 할 31일.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 개장하고 난 직후였죠. 미국 갈 필요가, 아니, 한국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시진핑 주석은 이제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정의 이제 빌미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말을 또 바꿨어요. 또 에이펙 정상회담 참여한다라고 했잖아요. 참여를 한다라고 했고, SNS에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뭐, 대공황, 나도 이제 중국이 대공황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시진핑도 언언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 10월 말에 만나게 될 미중 무역 정상회담, 그 정상회담 간에 뭔가 또 센세이셔널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그 전에 어찌 보면 이제 힘겨루기, 삿바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식의 흐름이 이제 전개가 좀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오늘 지금 프리에서 보시면 반도체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좀 파랗게 또 겁에 좀 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충분히 좀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또 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영민 매니저도 트럼프의 타코, 트럼프는 언제나 이 꼬리를 내린다. 이 치킨 아웃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또 다행인 게 중국도 중국도 그냥 꼬리를 내렸어요. 우리가 뭐 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싸우려는 건 아니다. 잘 흐름은 가고 있는데요. 어떤 쪽입니까? 뭐 발단은 이제 중국이 먼저 이제 히토류 관련된 수출 통제를 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수출 관련해서 관세를 100% 추가 초고율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크게 놀랐고 사실 이제 약간의 시장 고평가 논란도 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강도 높은 어떤 발언이 시장이 어떤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정말 큰 하락이 나왔고 특히 뭐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청산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급반등 나와주면서 이더리움도 지금 8%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2.5% 그리고 그 외에 알트코인도 일제히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와주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1.14%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지금 이제 주말 동안
동안에 뉴욕 증시의 어떤 흐름으로 우리 국내 증시도 AI 반도체 중심으로 어떤 차익 매물은 출해질 수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세, 그래도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면 우리 증시가 조금 더 크게 흔들렸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의 어떤 하락은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에 그 힘겨루기, 결국에는 기싸움이 더욱더 좀 치열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에이펙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차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게 4월 달에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네. 미국과 중국 간에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다시 한번 이제 타코 트레이드 전략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일시적인 차익 매물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빠르게 증시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오늘 전반적으로 현재 프리마켓은 다 빠지고 있지만요. 특히 AI 반도체 투자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아직 히토류 수출 통제를 푼 건 아니거든요, 영민 그렇습니다. 매니저. 그래서 그게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나 4%대, 하이닉스도 5%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AI 투자 전략 관련해서 주말에도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뷰가 좀 엇갈리는 것 네. 같은데 그래도 받으라는 쪽, 오늘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무너질 텐데 쪽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이 시각에 삼성전자의 이 분기 그렇죠.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조가 넘을 거란 번석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한 5% 6% 빠진다면 받아야 된다는 쪽이 있는데 네. 영민 매니저는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AI 관련주들 받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번 주는 그냥 쳐다보지도 말자. 사실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강조해드렸다시피 어쨌든 반도체 업종은 꼭 AI 쪽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특히 이제 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제 메모리의 초호황 사이클, 이 업황 사이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좀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점화되면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는 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그렇죠. 거라고 이제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도 최근에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뭐 10조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뭐 10조는 최소한 네. 11조 원까지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치에 대한 이제 선반영, 또 우리 국내 증시는 항상 실적이 이제 잘 나오고 나면 오히려 조금 세론되는 이제 경향이 좀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전량을 다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오늘 내일 이제 실적 발표 지켜보고 예. 주 초반 월, 화, 수 정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반도체 업종은 계속해서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금요일 날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시장 진입에 이제 타이밍을 노리셨던 분들이 과연 언제 들어가야 되나. 금요일도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6%, 하이닉스가 거의 8%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진입 시점 자체를 이제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생기고, 이 노이즈는 어쨌든 뭐 업황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좀 외생 변수잖아요. 그렇죠. 결국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로 미중 간의 갈등이 또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종목들은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월, 화, 수요일까지가 반도체 업종이 이제 비중 확대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약간의 또 이게 좀 세론의 계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를 조금 지켜보고 매수 타이밍을 이제 좀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AI 반도체 투자 전략 영민 매니저는 이제 월, 화, 수 가령 뭐 300만 원 있다면 100 그렇죠. 나눠서 네. 전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제 분기 실적 10조 전망이 없었다면 이게 괜찮은데 이미 모든 증권사가 10조를 외쳐버리니까 내일 약간 삼성전자가 네. 10조를 나온다 하더라도 네. 11조가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다. 세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오늘 다 받지 마시고 내일 그리고 하루 더 네. 월화수 분할 매수 전략이고요. 준호 매니저, AI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일단은 좀 힘들어 보이는 네. 건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똑같은 의견인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이 호실적에 나왔을 때 오히려 세론이 나왔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고 또 특히나 지금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특히나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기도 했고 너무 많죠, 기대가 지금. 맞습니다. 네. 올해만 77% 정도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세론에 대한 가능성, 가뜩이나 지금 이제 뉴욕 증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가까이 급락이 나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분할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여러 가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세, 무역 전쟁이 다시 확산되는 기로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는 결국 AI 또 반도체 칩과 로봇 섹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을 찾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가장 먼저 또 AI 반도체 또 로봇 섹터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와 어떤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주에 흐름을 체크하고 실적 발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도 오늘 너무나 급한 마음에 다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내일 실적 네. 끝나고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요. 만에 하나 내일 삼성전자가 11조가 나와버리면 이게 또 맞습니다. 문제가 달라지니까 오늘 조금 그렇죠. 내일 실적 보고 그 다음까지 이렇게 세 번에 나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일단 접근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요. 영민저 네. 리뷰 한 종목을 네네. 가겠습니다. PSK 홀딩스 네. 기염을 토했는데 현재 프리마켓에는 한 5% 정도 네.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반도체 이제 세부 섹터 전략을 말씀드릴 때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업종 내에서 이제 섹터별 순환매가 이제 전개되니까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최근에는 레거시 범용 디램 관련 수혜주들보다 주가가 좀 못 올랐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에 그렇게 무겁게 안 움직이던 종목이 저항 라인 이제 11만 원대를 굉장히 강하게 뚫고 장중에 무려 23%나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날 영민 매니저가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반도체하고 PSK 홀딩스 예, 분명히 좀 짚어드렸거든요. 실제로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니까 PSK 홀딩스도 역시 이제 동반해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오면서 또 52주 이제 신고가를 좀 뚫으러 가는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터지긴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이제 또 개화될 HBM4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이제 PSK 홀딩스로 이제 놓고 보면 디스컴 장비 이게 이제 어찌 보면 HBM 공정에 TSV 공정 이후에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감광에 이제 남아 있는 이런 이제 찌꺼기들 제거하는 그런 이제 장비이기 때문에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공급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메모리의 어떤 강한 이제 가격 상승 자체가 이게 이제 HBM 가격을 떠받쳐 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과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논란이 됐던 게 HBM 내년에 이제 가격 떨어질 거다. 삼성전자도 시장 진입하게 되면 HBM4는 분명히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우려가 이제 전혀 틀렸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네. 범용 디램 DDR4나 DDR5 가격이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하이엔드급의 이제 HBM 가격이 떨어질까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판단이거든요. 오히려 범용 디램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지금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HBM4의 이제 가격을 떠받쳐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럼 내년에도 이제 가격 상승과 HBM4의 이제 루빈에 이제 탑재게 되는 사이클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초호황이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시장 진입이 오히려 한미 반도체나 PSK 홀딩스와 같은 소부장 종목한테는 분명히 이제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번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건 HBM 이제 소부장단의 이제 종목들이다. 네. 한미 반도체나 이제 PSK 홀딩스 그다음에 DI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이번 구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월화수 3일 정도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 네. PSK 홀딩스는 뭐 목표가는 중기 관점으로 6만 원 이상까지 조금 상향을 해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도 한미반도체. 실은 오늘 약간 좀 뭐 가격을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현재 프리마켓에서 대부분이 다 5% 맞습니다. 이상 평균 5% 정도 빠지고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전문가 모두가 오늘 너무 급하게 이렇게 돈을 다 쏟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있고 그걸 세론으로 벌지 아니면은 와, 막 한 11조 나와가지고 그렇죠. 더 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금을 좀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지금 업종 하나가 로봇 업종인데요.
로봇 업종이 그렇게 이제 뭐 프리마켓에 많지는 않은데 SPG가 4%대요. 에브리봇도 4%대. 하이젠 RNM은 무려 7%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은 오늘 준호 매니저의 리뷰 종목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로봇이 금요일 날 폭등이 나온 거 이유 하나. 맞아요. 오늘 전략까지 한번 갈까요? 뭐 지금 뭐 알트코인을 비롯해서 지금 나사 선물도 좀 올라가지고 급반등입니다.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저는 계속 연말에 로봇 섹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가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 좀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 또 시가대 거래에서도 좀 로봇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젠 RNM이 지금 추가적으로 한 8% 정도 좀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로봇 섹터가 이제 본격적인 개화에 진입했다라는 이유가 사실 금요일 날 로봇 섹터가 올라갔던 이유도 네. 소프트뱅크에서 또 ABB 로봇 사업부를 7.7조 원으로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우리 국내 로봇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큰 상승의 흐름이 나와줬고 예. 결국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봇 관련된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와주면서 결국 전체적인 어떤 로봇 섹터의 투심이 강하게 유입됐다. 사실 소프트뱅크가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는 이유로 우리 국내 로봇 기업들 클로봇을 비롯한 워닉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에 들어갈 정도라는 거는 로봇 섹터에 대한 어떤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또 결국에 어떤 시장 섹터의 어떤 중심 섹터 특히 이제 어떤 이제 개화기의 어떤 초입 구간 이다 보니까 결국 로봇 섹터의 어떤 투심 회복과 오늘 같이 증시가 좀 불확실성이 좀 커졌을 때도 네. 오히려 로봇 섹터 같은 어떤 특정 섹터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로보티지도 거의 한 20% 가깝게 급등이 나왔는데 LG에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앞으로 제가 자율주행과 이제 로봇은 거의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결국에 지금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LG 이노텍 그리고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이제 또 LG 전자 그 계속해서 지금 이제 테슬라와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LG가 또 이제 테슬라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이 되면서 하이젠 RNM이 가장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이게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추석 특집 방송에서 로봇 클로봇을 또 많이 강조를 오셨어요.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셨어요. 거기서 클로봇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결국 로봇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클로봇 또 CMS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로보티즈 그리고 하이젠 RNM 그리고 SPG 그리고 네. 사면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투심이 악화됐을 때도 네. 로봇 섹터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좀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 가격 전략 좀 네. 제시해 주죠. 왜냐하면 지금 120만 주가 여러분 프리마켓에 맞습니다. 붙었어요. 지금 이게 5만 원짜리인데요. 네.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특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또 액추에이터, 휴머노 로봇 관련된 주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로보티즈가 최근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만사적으로 로보티즈와 함께 하이젠 RNM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도 네, 다시 한번 오늘 시세가 분출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면은 5만 한 3천 원, 또 5만 5천 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좀 설정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하이젠 RNM을 주축으로 SPG 그리고 이제 사면 그리고 이제 SBB 테크 같은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고 하이젠 RNM은 5만 5천 원을 일단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로 한번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좀 힘든 장 속에 로봇이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소프트뱅크가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네. 더 큰 돈들, 맞습니다. 쩐주들이 다 뛰어든다는 아마 그런 기대감에 우리의 금요일 날 워닉홀딩스, 클로봇 뭐 다 날라갔고요. 그 여파, 그 뭐 좋은 훈풍이죠. 네. 아직까지 불어오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다 어둡고 파란 이런 와중에 빨간불 들어오는 기업이 몇 개 보이는데요. LS 에코에너지, 베트남 히토류, 포스코 엠텍, 리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입니다. 영맨 매니저,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원자재 중국이 그렇죠. 또 목리 부리고 막 맞습니다. 미국이 때로 사들인다라고 하니까 이 광물 쪽 움직이는 것 같죠? 이것도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 대한 이제 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은 좀 느긋하게 이제 협상에 임했었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물가가 굉장히 이제 좀 치솟고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국민들이 쓰는 이제 소비재들의 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분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서 미국에 이제 굉장히 좀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 6개월 이상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발효된 지는 이제 뭐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지난 거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타격감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별로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리튬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히토류라든가. 이런 이제 원자재 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가격을 이제 급등시키는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타격을 주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미국이 또 발끈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굉장히 장문에 이제 SNS를 네. 올려가지고 네. 그 히토류 규제에 대한 이제 부분들 비난을 좀 네. 했잖아요. 이제 그런 취약거리를 이제 중국이 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테마성으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좀 점화되니까 리튬이라든지 히토류 관련된 종목, 네.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러스 에이코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이제 개장 초반에 당연히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거. 어찌 보면 이건 이제 반도체나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것과 반대급부로 지금 나타난 어떤 단기 악재 그 노이즈에 이제 좀 부합할 수 있는 테마성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강하게 이제 급등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서도 전략을 말씀해 드렸다시피 어쨌든 이건 또다시 타코 트레이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네. 하기 때문에 뭐 이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단기 이슈 테마에 이제 좀 대응하는 전략.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급등을 이용해서 차익 매도 타이밍. 특히 또 오늘 만약에 이제 단타 매매로 신규 접근을 네.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짧은 이제 수익 구간을 좀 정해놓고 빠르게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한번 기술적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번번한 제대로 된 히토류 관련주가 솔직히 맞습니다. 없죠. 근데 네. LS 에코에너지 약간 베트남 뭐 이런 걸로 이제 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얘기했지만 뭐 이거를 올인하기보다는 트레이딩인데 오늘 어떻게 좀 볼까요? 이제 그런 측면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이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진짜 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안 와. 한중 정상회담도 네. 뭐 파토가 나거나 네. 진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깃장을 부린다라고 하면 에이펙 참석을 안 한다거나 네. 이래버리면 이게 테마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광물주들.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LS 에코에너지,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응을 하는 건데 네.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이제 45,000원에서 한 47,000원 정도 내외가 단기 고점으로는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나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미중 갈등의 이제 심화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47,000원 이제 뚫게 되면은 한 53,000원 이상까지도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한 45,000원에서 47,000원, 그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는 53,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트레이딩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계속 목리를 부르니까 10억 달러어치의 광물을 미국 정부가 사들이겠다. 또 이런 발표가 있으니까 우리의 히토류 관련주 또 리튬 관련주들이 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철강주 중에서요, 준호 매니저. 네. 이게 철강주는 막 유럽연합 관세도 때리고 하는데 현대 BNG 스틸이 네. 지금 18%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 개별 기업 이슈인가요? 볼까요? 이것도 네? 전체적으로 또 이제 광물 관련해서 니켈 관련 수혜로 좀 같이 좀 상승 니켈로 흐름이 갑니까?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네. 있고 또 특히 포스코 엠텍까지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통화 수화프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화프를 체결을 했고 결국 이제 아르헨티나도 니켈을 필두로 한 리튬 그리고 결국에 히토류를 상당 부분 매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결국 중국이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너무 지금 광범위해서 특히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확산되는데 가장 이제 핵심 카드로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어떤 이제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아르헨티나의 어떤 리튬 염호를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엠텍도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리튬이고, 있고 전체적인 거기는. 니켈 관련된 수혜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이제 현대 BNG 스틸. 스틸까지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됐을 때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전장의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된 상태에서 유화적인 제스처와 다시 한번 에이펙 행사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폭의 오후장에는 반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세 분출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신규 매수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대 BNG 스틸도 니켈 그러니까 네. 리튬, 니켈, 니켈, 히토류, 맞습니다. 광물 쪽들이 그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시세를 좀 내고 있고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바이넥스인데요. 영민 매니저 지금 네. 왜 지금 바이넥스 다 팔아 나중에 바이넥스만 느닷없이 혼자 네. 빨개서 지금 이슈를 찾고 있는데 바이넥스도 이게 개별 이슈인가요? 이게 뭐 어떤 것 결국 때문이요? 이제 이게? 생물보안법이죠. 네, 보안법? 이제 하반기 안에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이제 미국 뭐 국방수권법 포함해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손에 꼽혔었잖아요. 아, 그리고 중국을 때리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네. 부각이 좀 되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갈등 부각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네. 히토류라든지 니켈 뭐 이런 광물. 광물 자원과 관련된 이슈. 그럼 이제 미국은 또 중국을 이제 때릴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상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위탁 생산을 중국에서 다 철수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을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 설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삼바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사 수혜가 이제 되는 거죠.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갈등에 대한 이제 수혜로 올라가는 거지만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이슈가 분명히 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이넥스, ST팜 이런 기업들은 최근까지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랠리를 펼치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이제 조금 소외가 좀 됐었기 때문에 단기 이슈긴 하지만 ST팜, 뭐 바이넥스, 삼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를 이제 걷어낸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 섹터는 좀 중기 관점으로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이제 일정을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거. 오늘이 어찌 보면 추세가 다 이 종목들이 좀 역배열되어 있거든요. 네.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눌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추세가 조금 전환될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바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민 매니저랑 이것도 더 네. 가보죠. 지금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여러분 증시 폭락하면서 미국의 금리도 급락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의 4%가 깨질 정도까지. 그러니까 돈들이 다 딱 채권 시장으로 가버렸거든요. 금리가 이 정도로 빠졌다라는 거는 실은 나름 아까 로봇도 얘기했지만 바이오에도 그렇습니다. 나쁠 건 없는데요. 실제로 오늘도 만약에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큰 틀의 지형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반도체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시장이 이제 시세에서 조금 소외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한 1, 2주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이 진행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금들이 또 바이오 기업들 그렇죠.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어요. 방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최근에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확 이 미중 떨어지더라고요. 갈등에 대한 네. 이제 우려가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 이제 미국의 장기채 쪽으로 자금이 확 쏠려버리다 보니까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가 그냥 급락세가 이제 연출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4%가 이제 깨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이제 주가는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이제 경향이 분명히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방어적인 이제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 시점이 좀 좋은 타이밍이 도래가 좀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일발 종목도 네네. 이쪽 진영의 이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들 아직까지 현재 시각까지 AI 반도체 쪽은 빠른 회복은 없습니다. 본장까지 좀 가봐야 되겠고 프리마켓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없잖아요. 외국인이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일발 장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 어디로 향할까요? 뭐 오늘 시장의 한 줄기의 비처럼 로봇 섹터가 시장의 하락을 조금 방어한다라고 봤을 때 네. 그래도 이제 LG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하이젠 RNN까지 좀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와준다는 점을 봤을 때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결국 로보티즈가 지금 LG전자의 2대 주주고요.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 이제 모터 사업부에서 분사된 기업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결국에 이제 LG 향 로봇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강하게 이제 분출되고 있다는 점은 LG가 그만큼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하고 나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쪽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고 또 LG전자도 자체적인 클로이라는 서비스 로봇을 양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봇에 결국 집중을 하고 있다. 특히나 네. 지금 최근에 베어로보틱스라는 세계 최초의 서빙용 로봇 기업도 인수를 하면서 로봇을 다각화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안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결국 로보스타가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도에 LG 산전 로봇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2025년도에 어떤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LG전자가 유일하게 또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에요. 결국 로보티즈는 2대 주주고 예. 엔젤 로보틱스도 2대 주주로 있는데 LG전자가 33.43%로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로보스타다. 그만큼 LG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이제 물류 자동화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반증이고 특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그 안에서 자동화 설비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차량을 제조하기 위해서 산업용 로봇 기술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LG전자가 로봇의 진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기업도 이제 LG전자다 보니까 조만간에 저는 이제 LG전자 차원에서 자체적인 휴머노 로봇이라든지 또 그리고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특히 LG전자 향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테슬라와 지금 협력할 것이라는 루머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루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이제 뭐 자율주행, FSD, 풀셀프 드라이빙에 들어가는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과 그리고 배터리가 사실 LG 향이잖아요. LG 엔솔의 배터리에 들어가고 카메라 모듈도 사실 대부분은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미 트럭과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만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옵티머스 로봇에도 룬은 결국 이젠 LG 이노텍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또 LG 디스플레이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LG와 또 옵티머스 로봇 관련된 협력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달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또 이제 옵티머스를 또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또 CES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최대 화두가 또 로봇이다 보니까 올해 연말 또 그리고 내년 CES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로봇 섹터가 시장의 중심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테슬라 가장 이제 옵티머스 특히 휴먼 로봇의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협력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 또 LG 그룹이다 보니까 LG 그룹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있어서 가장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로보스타가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광범위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직선 이동용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실제로 LG전자 그리고 반도체 라인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적으로 로보스타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AGV 그리고 AMR 물류 이동 로봇 쪽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LG 그룹 차원의 전반적인 어떤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도 로보스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리고 또 이제 GM과 협력해서 자동차 쪽의 생산 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위탁 생산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로보스타의 역할이 더욱더 커진다는 점 그리고 클로이 로봇의 어떤 일부 품목은 또 로보스타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다른 LG 향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로보스타를 탑픽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로보스타. LG가 여러모로 지금 로봇에 대한 진심이고요. 2대 주주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로보티즈부터 해서 맞아요. 최근에 엔젤 베어 로보틱스도 인수하고 인수했고. 근데 지금 로보스타는 최대 주주라는 네. 점. 여기 포인트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적을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살짝 흔들렸다가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살짝은 조정이 나와줄 수 있어서 약간은 깔아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4,0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는 38,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봤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일발 어디로 갈까요? 오늘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 중에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일발 종목으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리마켓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 시장이 약간 좀 이제 겁에 질리겠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은 겁에 질릴만 해요. 이제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이제 음봉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을 분명히 이제 받긴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럴 때 좀 비유해드리는 게 소나기 내리면은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옷이 좀 젖기 마련이거든요. 그 뭐 일시적으로 좀 젖더라도 날씨가 이제 개고 나면 금방 마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장 이제 악재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급락했고 다시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순환매가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로봇 업종 또 바이오 업종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케어젠을 좀 공략 한번 해보는 거는 타이밍은 이제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케어젠은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원료의약품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프로스테롤, 그다음에 마이오키, 최근에 또 가장 주목을 좀 많이 받은 게 코글루타이드. 요런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원료를 직접 이제 가공하고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코글루타이드가 예. 건강기능식품이지만 비만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케어젠의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이제 위고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라일리에 이제 먹는 이제 비만약. 네. 요게 이제 비만 치료 효과 임상 데이터들이 공개되는 걸 보면 아주 높은 게 이제 10%한 중반, 네. 평균적으로는 한 10% 정도 이제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코글루타이드 이건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방 없이도 우리가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건기식이죠.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네. 사서 먹으면 되고, 치료제보다 가격도 훨씬 싼데 12주 동안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평균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10.78% 정도니까 반올림하면 11%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체중 예. 감량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좀 된 상황이다. 12주 임상을 할 때 하루 한 번 100mg을 1회 이제 투여했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케어젠도 비만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좀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바이오 종목들 말씀드릴 때 이런 그림들 다 좋은데 어쨌든 돈 버는 기업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케어젠은 멕시코 이제 수출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이제 남미 쪽 이제 페루, 요런 파라과이, 요런 나라들 이제 독점 공급에 대한 이제 기사들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케어젠 주가가 완전히 이제 고점 7만 원을 뚫고 사상 최고가를 한번 찍었다가 조정이 좀 들어온 게 인도 쪽에 이제 독점 공급과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논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 인도 이쪽은 비만 뭐 또 인구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인구 자체가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시장 자체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인도 쪽 진출에 대한 이제 호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론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네, 종이 클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면 항상 우리 시장은 약간의 좀 K 세론의 이제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K 세론이 오히려 진입을 하기 위한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 진출, 그리고 하반기 때 또 미국 FDA 이제 승인, 만약에 코글루타이드가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 시장까지 이제 뚫린다라고 하면 남미 그리고 이제 북미 거기다가 인도 시장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뭐 이런 시장까지도 이제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가격 상승 효과가 생기고 점유율 이제 상승에 따라서 이익도 빠르게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케어젠도 이제 돈 버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반열에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뭐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네. 보시면 뭐 프리에서 지금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네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62,000원, 63,000원 요 가격 레벨에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뭐 직전 고점 세론 되면서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던 요 자리 73,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는 이제 목표가 한번 잡아드려 보고, 손절가는 55,000원 정도, 21선 추세 라인이 약간 좀 깨지는 구간이거든요. 55,0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바이오 쪽, 이거 비만 건기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케어젠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우리 준호 매니저는 로봇입니다. 로봇의 로보스타 네. 두 종목으로 일발 잡았습니다. 자, 지금 본장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쪽이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 여기서 사주는지 아니면 더 던지는지에 따라서 일단 본장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일볼 두 종목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